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여기는 저는 대만이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오는 바람에 제 세수대화가 나오지 않는 점은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이시죠? 자, 이번 순서는 30개 팀 프리뷰 팀 바이 팀 댈러스 매버릭스 편입니다. 댈러스의 이번 여름은 어떻게 보면 참 분주하기도 했고, 그리고 쿠퍼 플래그라는 복덩이가 들어오면서 30개 팀 가운데 또 가장 알차게 또 전력을 보강한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올해였죠.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 이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받았던 팀인데, 정말 또 거짓말처럼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면서 플래그라는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이 유망주를 데려왔습니다. 자, 플래그 드래프트로 영입을 했고요. 카이리 어빙과는 연장 계약을 했죠. 어빙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만 옵트아웃 플레이 옵션을 포기하고 다시 팀과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디앤젤로 러셀이 자유계약으로 댈러스에 입단하게 됐는데,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주전 1번이겠죠. 그리고 데니얼 게포드, PJ 워싱턴, 저는 이 두 명을 설마 다 연장 계약을 맺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연장 계약했습니다. 결국에는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2세 이 두 명의 부상이 워낙 잦다 보니까 게포드와 워싱턴과도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브랜든 윌리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테 엑섬 재계약을 맺었고, 뉴올리언스에서 뛰었던 제레미야 러빈슨 얼도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보험이라고 봐야죠. 서드 옵션으로 뛸 빅맨이고요. 그리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다시 댈러스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자, 나간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카이 존스, 지난해 막판에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FA로서 팀을 떠났고요. 캐슬러 에드워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펜서 디니디가 저는 단테 엑섬과의 이 자리 싸움에서 디니디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지난 시즌 좋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고, 올리비에 막상스 프로스퍼, 프랑스 출신의 선수죠. 이 선수와도 이별을 고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승률이 50%가 되지 않았고요. 플레인 토너먼트에 진출했지만 결국 졌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10위로 지난 시즌 농사를 마무리했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18위, 디펜시브 레이팅 22, 페이스 12위, 공격, 수비 어느 하나 빼어나지 못했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종아리 부상 때문에 트레이드 전까지 많이 뛰지를 못했고요. 또 트레이드를 단행하고 나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국 부상을 입었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표, 성적 모두 다 좋지 못했습니다. 자, 주요 지표 한번 살펴볼까요? 득점은 15위였고요. 리바운드 23위. 빅맨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또 번갈아 자주 빠졌습니다. 야투 성공률은 그나마 11위로서 체면치레했고, 3점 성공률은 딱 리그 중간이었죠. 15위, 36.4%인데, 물론 카이리 어빙이 내년 1월, 빠르면 1월이고 2월, 3월 정도에 들어올 텐데, 저는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도 이런 야투 효율은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트레이닝 캠프, 프리시즌을 함께 치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도 잘 맞을 테고, 제이슨 키드 감독도 공격적인 전술 쪽에서 매년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속공 득점 17위, 평균 15점 1점을 넣는데 그쳤고, 페인트존 득점은 괜찮았습니다. 51득점. 하지만 페인트존 실점이 너무 많았죠. 29위였습니다. 페인트존 득실점의 차이가 마이너스 1.8점이니까 결코 좋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3점 슛 허용은 전체 5위. 그래도 외곽 수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전술은 괜찮았다. 다만 인사이드 실점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건강한 앤서니 데이비스,
데릭 라이블리 2세 키가 더 컸다고 하죠. 이번 오프시즌 때. 네, 그리고 데니얼 게포드, PJ 워싱턴.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플래그를 또 4번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또 제레마이아 로빈슨 얼도 마찬가지고 빅맨의 물량이나 또 혹은 무게감 측면에서는 댈러스가 뭐 30개 팀 가운데 저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점슛 허용에 대한 수비는 그 기조를 유지하되 페인트존 실점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즌 예상 라인업입니다. 일단 카이리 어빙이 돌아온 그 시점으로 한번 짜본다면 어빙 1번, 클레이 탐슨 2번, 쿠퍼 플래그는 3번,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와 데릭 라이블리 2세가 프런트 코트를 구성하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플래그가 포인트 가드로 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야니스가 그랬듯이 뭐 당장 메인 볼 핸들러로 뛰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플래그를 일단 3번으로 놨고요. 자, 백업은 디러셀이지만 본인의 출전 경기 절반 이상은 주전 1번으로 뛸 겁니다. 디러셀이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 약해서 그렇지 정규 시즌은 그럭저럭 하는 편이죠. 하지만 지난 시즌 퍼포먼스보다는 분명히 더 반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백업 2번은 맥스 크리스티, 그리고 스몰 포워드는 나지 마샬인데 마샬도 1번으로 한정된 시간은 뛸 수 있는 볼핸들러죠. 사실 뭐 드리블하는 폼이라든지 혹은 뭐 플로터의 그런 이 모양새가 조금 우스꽝스러워서 그렇지 굉장히 좋고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백업 4번은 PJ 워싱턴, 5번은 데니얼 게포드. 주전 라인업 5명과 백업 5명만 놓고 보면 충분히 저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상 라인업을 보더라도 댈러스가 돈치치가 떠난 점을 애석하고 여전히 그 트레이드에 대한 의무는 남아있지만 구성은 괜찮다. 그리고 니코 단장이 돈치치 트레이드는 분명히 미친 짓이긴 하지만 집토끼를 눌러 앉히고, 그리고 또 세컨 유닛까지 구성해 놓은 걸 보면 완전한 막장 GM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키플레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카이리 어빙, 지난 시즌 부상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36.1분 뛰면서 24.7득점, 4.8리바운드, 4.6 어시스트. 그리고 저는 어빙의 가장 대단한 점은 야투 효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빙이 뭐 브루클린 네츠 시절에 180 클럽에 든 적도 있죠. 야투 50, 3점 40, 자유투 90. 지난 시즌도 야투가 아쉽게 47.3%였지만 3점 40.1%, 자유투 91.6%. 이 어빙이 굉장히 터프샷도 많이 던지고 폭탄 처리도 많이 합니다만 야투 효율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자, 이 선수가 돌아왔을 때가 진짜 댈러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뭐 브랜든 윌리엄스라든지 혹은 디러셀, 단테 엑섬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부상에서 돌아올 어빙은 딱히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킬레스건이 끊긴 게 아니고 또 이 무릎에 대한 뭐 수술 후유증은 의학의 발달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네, 그래서 오히려 카이리 어빙에게 시즌 절반 이상을 날리는 부분은 저는 도리어 우승을 노리는 댈러스 입장에서는 도리어 훌륭한 쉼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앤서니 데이비스 댈러스 소속으로 9경기 출전에 그쳤죠. 데뷔전에서 정말 전반을 씹어 먹었지만 그 이후에는 부상으로 쓰러졌고 부상 회복 이후에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29.6분 뛰면서 20득점, 10.1리바운드, 그리고 어시스트 4.4개, 필드골, 자유투 전부 다 몸 상태가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뭐 샘플이 9경기니까요. 데이비스가 이번 오프시즌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프레임이 두꺼워졌습니다. 살과 근육량을 동시에 많이 늘렸거든요.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살이 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앤서니 데이비스가 인사이드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뭐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는 아니죠. 자, 다만 이 데이비스가 뭐 뉴올리언스 호네츠, 펠리컨스 시절에 비해서는 몸무게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뭐 루키 시즌 때에 비하면 거의 20kg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하체 쪽에 부상이 많은 데이비스 입장에서 과연 이 늘어난 몸무게와 근육량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체 부상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댈러스의 농사뿐만 아니라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댈러스에서 맞이하는 풀타임 첫 시즌, 또 부상으로 점철된 시즌을 보낸다면 이제 나이가 든 데이비스의 후반 커리어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플레이어는 바로 쿠퍼 플래그죠. 자, 플래그는 2025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댈러스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뭐 거짓말 같은 시나리오죠. 루카 돈치치라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떠나보냈던, 정말 슬픔에 잠겨있던 댈러스 팬들에게
한 줄기가 아니라 두세 줄기 희망의 빛을 쏴준 그런 이 주인공이라 볼 수가 있는데 2025년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댈러스에 지명을 받았고요. 듀크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플래그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건 단순히 백인 프리미엄이 아니죠. 지금 NBA는 백인 스타가 없습니다. 물론 있죠. 루카 돈치치, 니콜라 요키치, 수많은 유럽 출신 선수들이 있지만 제가 이 타이틀을 붙였듯이 유럽 출신 선수예요. 미국에 그런 게 어딨어? 있습니다. 미국 자국에서 배출한 이 백인 스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NBA의 갈증이 있었는데 이 플래그는 충분히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는 선수죠. 근데 보통은 백인 슈퍼스타 혹은 백인 슈퍼스타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수비가 제일 컸어요. 근데 플래그는 듀크 대학 때부터 수비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웨이 플레이어죠. 양수 겸장입니다. 공격 오케이, 수비 오케이. 그런데 신장도 크네, 볼도 잘 다루네. 그렇다고 해서 외곽 슛도 젬병이 아니네. 한마디로 미스터 에브리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치치와는 플레이 스타일의 유형이 많이 다른 선수지만 이 플래그가 댈러스 같은 어떻게 본다면 1순위 지명자들이 갈 수 있는 팀들은 대부분이 성적이 좋지 않거나 리빌딩 중이거나 환경이 구립니다. 근데 댈러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드래프트 1순위 지명자들 선배만 2명이 있습니다. 카이리 어빙과 데이비스. 그렇다면 이 2명이 야, 나 1순위 선배야 가 아니라 내가 1순위 지명자였을 때 느꼈던 부담감 또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노하우들을 잘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제이슨 키드 감독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역량을 미친 듯이 높게 평가하진 않지만 지금의 야니스를 포인트 포워드로 키웠던 가장 큰 주역이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내 임기 기간에 실험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야니스에게 완전히 롤을 몰아줬죠. 그러면서 지금의 야니스를 저는 만든 장본인이 제이슨 키드 감독이라 생각을 하는데 플래그도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유형의 선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리하자면 플래그는 그 어떤 드래프트 1순위 지명자들보다 훌륭한 환경 속에서 루키 시즌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래그가 신인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인상은 내가 그만큼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그만큼의 볼륨을 만들어야 되는데 댈러스는 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지만 저는 플래그가 굉장히 단단한 솔리드한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가볼게요. 일단 최고의 시나리오는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드 유닛까지도 좋은 선수들이 있죠. 브랜드 윌리엄스도 있고 다한테 엑섬도 마찬가지고요. 제레미야 로빈슨 얼도 그렇고 강력한 주전과 벤치 뎁스의 조화를 82경기 내내 가져가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카이리 어빙의 부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추가 부상자가 없다는 겁니다. 플래그 마찬가지고 AD 다치지 않고 라이벌릿에 진짜 별의별 잡다한 부상을 다 입었거든요. 그런 것 없이 강력한 주전과 두꺼운 벤치 뎁스의 조화를 쭉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 또 하나는 골밑 경쟁력의 리그 최고라는 이런 타이틀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래그까지 프런트코트로 본다면 플래그, AD, 라이블릿의 데니얼 게포드, PJ 워싱턴 번갈아 돌아가면서 댈러스는 플래톤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35분씩 뛰지 않아도 내 컨디션 봐가면서 또 매치업 봐가면서 충분히 출전 시간을 양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4명 중에 또 2명 다쳐버리면 남아있는 2명의 부담과 출전 시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면 서드 유닛을 땡겨칠 수밖에 없죠. 서드 유닛을 땡겼으면 결국에는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볼까요? 볼 핸들러의 부재죠. 어빙이 뒤늦게 복귀합니다.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지금 예후가 좋다, 컨디션 뛰어나다, 조기 복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빙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아무래도 조심하고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고 디러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냥 젊은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이 커리어 통틀어서 눈에 띄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핸들러의 부재, 또 브랜든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그런 성장세가 둔화되고, 그리고 단테 엑섬도 사실 디펜더라고 봐야지 엑섬이 무언가 공격을 조립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맥스 크리스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볼 핸들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볼 핸들러로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플래그가 또 기대 이하의 활약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댈러스가 볼 핸들러의 부재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자유계약 시장을 기웃거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는 니코 해리슨 단장의 뻘짓입니다. 이거는 댈러스가 건강하게 돌아갔을 때에 일어날 일은 아니죠. 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또 니코 해리슨 단장이 뭐 상식을 파괴하는 인물이지만 백투백으로 2년 연속으로 이상한 짓거리를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결국에는 단장이 무언가 큰 결단을 내릴 때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빙의 복귀가 늦어지고 어빙의 퍼포먼스가 예전 같지 않고요. 또 앤서니 데이비스 골골대고 데릭 라이블리 2세가 또 별의별 부상을 입으면서 빠진다. 이렇게 되면 단장은 또 계산기 두들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지?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니까 한번 카드를 만지작거려 볼까? 그러다 보면 조급한 마음에, 왜? 댈러스는 위닝, 지금 당장 이겨야 되는 윈나우 팀이니까 조급한 마음에 또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니코 해리슨 단장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뻘짓을 한다기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해리슨 단장이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댈러스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즉 니코 해리슨 단장이 여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끔 댈러스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최고다. 반대로 댈러스의 주축 선수들이 쓰러지면서 니코 해리슨 단장이 무언가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의 대예언입니다. 첫 번째, 저는 극적인 뒤집기로 디비전 1위를 할 것이다. 저는 어빙의 효과를 댈러스가 잘 누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휴스턴 로켓츠는 프레드 밴블릿이 아웃됐습니다. 네, 그리고 샌안토니 스퍼스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뉴올리언스는 딱히 언급할 필요가 없고, 멤피스 그리즐리스도 데스먼드 베인이 떠났기 때문에 전력이 미친 듯이 강화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휴스턴과 댈러스의 2파전이라고 보는데, 휴스턴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카이리 어빙의 복귀로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을 하면서 사우스 웨스트 디비전 1위에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쿠퍼 플래그의 신인왕은 실패할 것이다. 못해서가 아니라, 버스트로 판명이 나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기록을 쌓기가 편한 선수들, 예를 들어서 유타 에이스 베일리라든지, 샌안토니오의 딜런 하퍼도 어떻게 본다면 플래그와 비슷한 그런 사례이긴 하지만, 오히려 샬럿의 컨 크니플이나 혹은 유타 에이스 베일리 같은 선수들이 신인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쿠팡 플레이에서도 쿠퍼 플래그랑 좀 이름이 비슷한데 댈러스의 경기를 많이 중계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루에 2경기 한국어 중계가 11월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바이패스를 돌릴 수도 있지만 댈러스 경기를 많이 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상 저는 대만에서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